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4월 9일 상한가 이슈와 테마를 같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월 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먼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S, 시공테크, 나우아이비가 지금 이재명 관련한 테마로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S 요즘은 이제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지금 정치 테마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CS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움직임 나왔고, 시공테크도 건설사랑 물리면서 움직임 나왔고,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투자사 이슈랑 같이 묶이면서 이재명 테마로 해서 같이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테마도 되지만 요즘 최근에 윤석열 테마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테마로 해가지고 같이 두 가지 테마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SG 충방. 네, SG 충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는 SG 충방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재명 테마였는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테마로 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체크하시고요. KD는 오세훈 정책줄에서 중소 건설사들 올라오는 거, 코오롱은 두나무 테마, 보혜양주는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유시민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얘기가 나와서 애국주로 올라오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두 가지 이슈 같이 올라와서 보혜양주는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먼저 한번 보죠. 자,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은 금요일날 답게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고점이 408인가요? 427, 7P 정도가 위아래로 움직임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나올 때는, 자, 상승을 할 때는 쭉 양봉이 나오고, 또 음봉 계속 추세가 하방으로 나오다가, 오후장 지나서 살짝 올라오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이 좀씩 올라오다가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이제 좀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장은 계속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는 별로 움직임이 약하다. 예,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코스닥은 강하다. 코스닥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살짝 고개를 떨구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움직임을 갖다 조금 알고 좀 미리미리 대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들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갭상승 예상 종목 보실 분들은 중간 이상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보혜양주부터 한번 보죠. 보혜양주. 자, 보혜양주가 갑자기 계속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살짝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얘가 예전에 유시민 관련한 종목, 거기에 이제 보혜양주는 술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산 술 관련한 종목, 소주도 있고 뭐 전통주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특별한 이슈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시민 테마, 민주당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내준 다음에 이제 유시민이 또 다시 등판하는 게 아닌가,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유시민 테마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갖다 해상 방류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일본 불매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혜양주가 움직였던 이 시간대에는 그 이슈가 없었어요. 물론 장 끝날 때쯤에 이슈가 돌긴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딩클럽에 속보로 드린 뉴스가 2시 52분이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굳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뉴스가 떨어진 거는 3시 전후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지만 그 전서부터 이 수급이 들어온 거는 후쿠시마랑은 실제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유시민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장대 양봉에 조금 빠지고 양봉에 조금 빠지고
양봉에 조금 빠지고 계속 이러면서 추세는 계속 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시민 테마일 가능성도 높은데 유시민 관련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혜양조는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유시민이 등판을 한다? 그러면 또 한번 시장은 한번 출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슈를 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슈가 나오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D. 자, KD는 중소건설사죠. 아침에 움직임이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K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움직임 나와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얘도 변동폭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올라왔다가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뺐는데 1600원 이상 갔다가 1600원 이상 갔다가 지금 여기 1400 1470원 여기까지 뺐다가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올렸다가 다시 빼고 올렸다 다시 빼고 또 올렸다가 다시 빼고 이래서 결국엔 상한가를 갔는데 추세는 역시나 꾸준하게 상승 추세다. 이런 종목은 계속 보셔도 된다. 그리고 장대 양봉의 크기가 크죠. 음봉보다는 장대 양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강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됐고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것 때문에 건설 관련한 종목들, 인테리어 관련한 종목들, 재건축 관련한 종목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CS. 자, CS는 말씀드렸죠. 경기도지사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강하게 올라온 날. 이날 제가 강하게 올라오고 아주 세게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다음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점상처럼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월요일날도 아마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거고 월요일날은 점상까지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어쨌든 CS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2분 만에 상한가를 가버렸죠. 2분 만에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이런 거는 진짜 용감한 분들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공테크. 자, 시공테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후다닥 상한가를 붙었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갔어요. 중간에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공테크는 상한가 간 종목, 가장 강하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S가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상한가가 붙으니까 이재명 관련한 종목 플러스 재건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시공테크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다른 건설사들 우리가 이제 한국가구나 보통 한국가구 그 다음에 NX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 나오는데 이런 종목은 실제 올라오다가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공테크가 다시 대장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공테크가 매집이 된 게 아닐까 저는 조용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한 테마로 해서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후발주로 시공테크랑 같이 움직이던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니고 설계하는 회사인데 얘도 28%까지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히림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까지 움직임 나왔는데 시공테크 후발주로 역시나 후발주는 빠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오롱 우선주. 자, 코오롱 우선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갔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두뇌무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목요일날은 엄청나게 뺐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에 갑자기 우선주 붙으면서 거래량 붙으면서 코오롱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코오롱 그룹에서 코오롱 인베스트 두나무집은 약 1.44%를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움직임도 나왔고요. 코오롱도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종가에는 밀렸지만은 2시 이후에 코오롱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쭉쭉 올라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 이상 올랐죠. 그 다음에 오후장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이랑 코오롱 우선주는 지금 현재 두나무 관련한 이슈인 것 같은데 1.44%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우아이비.
자, 나우아이비도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장중에 수급 들어올 때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단타를 친 종목인데, 역시 얘 흔드는 거 보세요. 자,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흔들면 얼마인지 아세요? 16,300원, 15,000원. 거의 10% 가까이, 10%는 아니지, 한 8, 9%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10% 뺐다가, 다시 올리고, 그래서 뺐다가 다시 올리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창투 테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나우아이비는 세 가지 이슈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재명 테마였습니다. 예, 이재명 테마였다가, 지금은 플러스 윤석열 테마로 들어가 있죠. 예, 사회이사가 윤석열이죠. 예, 윤석열 테마인데, 이재명 테마는 예전부터 먼저 있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사 한 명이 뭐 서울대 출신인가? 그래가지고 아마 윤석열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창투 쪽이죠. 근데 창투 쪽인데 창투사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다른 창투사 다 움직임 나오고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종목들 겁나 올라갈 때 나우아이비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주아이비가 움직일 때도 얘는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그쵸?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00원까지 갔는데도 거의 얘는 안 움직이다가 이제 슬슬 움직임 나온다.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도 매집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조금 더 끌고 가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눌리면 좀 분할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첫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 우선주죠. 자, 제가 이날 뭐라고 얘기했죠?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상홀딩스 우선주.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그죠? 점심때 올랐네요. 점심때 확 수급이 올랐다가 뺐다가 막판에 좀 땡겨놨는데 요거 역시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우선주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웹젠. 장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웹젠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리딩클럽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린 거는 1시 10분 진격의 텐센트 전민기적 이후 인기순위 2위 웹젠 로열티 청신호라는 드린 걸 1시 10분에 드렸어요. 자, 1시 10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시 10분 이때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물론 상승을 한 다음에 살짝 밀렸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한 10% 더 올라왔죠. 그죠? 45,000원부터 시작해서 50,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0%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자, 요즘 게임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주가 신게임이 나와서, 예. 자, 게임주들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게임주 중에서 자, 새 게임이 나오는 경우. 예, 새 게임이 나오는 경우 일단은 움직임 나오고 있고 새 게임이 나와가지고 반응이 좋은 경우 있죠. 반응이 좋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이폰 그 스토어 해가지고 스토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거나 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것도 웹젠도 상당히 무거운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저도 들어와서 먹고 나오긴 했지만 뮤 IP 활용한 중국의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 2 현지 흥행 소식. 자, 이러면 얘네들은 흥행을 하는 게 한 번에 흥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흥행된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데브시서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좀 빠지지만은 데브시서즈 같은 경우도 이때 처음 말씀드린 다음부터 끝까지 올라온 거 보면 거의 한 4-5배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게임주의 이 상승세는 무시무시하다. 그리고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움직임 나오니까 게임주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좀씩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이슈가 나오면 급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스.
자, 이미지스는 장중에 단타 저도 쳤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 들어오고 죽고 수급 들어오고 죽고 수급 들어오고 죽고 그러다 마지막에 죽어버렸습니다. 와, 이미지스는 진짜 수급 들어올 때 단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린 거 그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보통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은 2430원 2630원 그러면 한 200원 정도 되거든요. 200원이면 거의 7, 8% 올렸다가 빼고 호가가 얇아서 그래요. 호가가 얇아서 이런 움직임 원래 이미지스 움직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덕성 우선주 덕성하면 윤석열이죠. 덕성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어서 아마 덕성 우선주가 움직임 나온 것 같은데 덕성 우선주가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는 곳에 따라 가지고 한쪽에는 이재명 쪽이고요. 한쪽에는 윤석열 쪽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윤석열이 움직임이 나오고 이슈가 나왔을 때 튀는 종목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쪽 이슈가 나오면 그거를 갖고 얘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하시고 익절을 잡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치 관련주는 단발인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일철강은 철강 제조 판매하는 업체죠. 한일철강은 뭐 거의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종목 같은데 처음 매매한 것 같아요. 자, 철강제 수출 부가가치세 폐지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보면 지금 움직임이 나올 거는 일단은 CS가 제일 강하게 올라왔고요. 시공테크 계속 이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이비 얘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보혜양주는 확실하게 이슈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보시면 되고 웹제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45,000원까지 눌림 오면 그때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흐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4월 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해 드렸고요. 자, 추가적으로 해서 4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4월 10일 상승한 종목들 KCC 건설이나 웹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커데지 컴바인 얘네들 다 이슈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CC 건설부터 한번 보죠. KCC 건설. 자, KCC 건설 같은 경우는 KCC는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KCC 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이 별로 안 트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날 오세훈이 당선이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건설주로 중소 건설사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요날도 살짝 움직임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딱 이때부터 움직임 나왔는데 뉴스가 떴어요. 자, KCC 건설이 1,800원짜리 1,800억 원짜리 공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4시 50분에 그리고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자, 공급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은 어떻게 한다? 공급계약으로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은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떠서 빠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이날 움직인 걸 보면 누군가 아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공급계약은 건설사들 이렇게 공급 계약하는 거는 뭐, 자, 너랑 나랑 만나서 지금 갑자기 계약하자. 이게 아니죠. 꾸준하게 계약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를 갖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선도해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월요일날 갭으로 뜨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다. 괜히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시면 많이 아픕니다. 아시겠죠? TSI. 자, TSI도 이슈가 있네요. 얘도 아마 거래량 없지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12,600원. 갑자기 상한가를 갔는데 TSI 같은 경우도 56억짜리 공급계약 체결했답니다. 2차전지 믹싱 시스템 체결을 했는데 얘는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를 해가지고 이슈가 좀 잘 먹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오히려
월요일날 크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2,850원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상한가를 갔는데 요거는 13,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TSI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웹젠. 웹젠은 아까 설명해드렸죠. 시간으로도 다시 상한가를 갔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민기적2 예, 인기순위 2위 웹젠 로열티에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49,150원에서 쭉 움직임 나오다 51,600원까지 그냥 상한가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요거는 더 가겠죠. 제가 이래서 그 게임주를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으로 상한가 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꾸준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는 물론 월요일날도 아침에 꽤 세게 튀어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은 좀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자, HD가 오늘 움직임이 HD가 이게 지금 단일가 매매 중이죠. 아, 그 HD 금호 HD 아니고 HD. 자, HD. 자, 요거 지금 5.8% 올라왔는데, 지금 HD라는 회사는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지금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장 폐지해서 240원에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자, 상장 폐지되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장 폐지되는 거를 보면, 보통 이제 왜 이런 걸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가 이렇게 되다가 거래 정지가 딱 됩니다. 그럼 상장 폐지가 되면 여기에 보통 뭐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그거 상관없이 한 이쯤에서 시작을 해요. 몇백 원, 몇십 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이 7일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몇십 원, 몇 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상장 폐지돼서 거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초보자분들이 가격 싸다고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 한번 뭐 하면은 많이 아프죠. 그리고 거래도 30분마다 한 번씩 돼요. 중간에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LI. 자, 한국 BNC. 자, 한국 BNC 먼저 해볼게요. 한국 BNC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뉴스가 있네요. 그래서 5% 상승. 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금액이 약 350억. 꽤 세요. 꽤 센 겁니다. 이러면은 3자 배정 유상증자 제대로 된 거고, 한국 BNC는 내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TLI. 자, TLI도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얼마로 떴죠? 자, TLI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BNC고요. 그 다음에 TLI는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6% 상승을 했고, 지금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예,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한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재명 관련한 종목 4.6% 상승을 한 거고요. 자, 코데지 컴바인. 자, 코데지 컴바인은 종가에 올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겁니다. 2시 52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 굳혔다는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튄 게 바로 모나미였어요. 그죠? 항상 모나미가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모나미가 움직임이 나왔고, 모나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음이 돼서 13%까지,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시간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모나미, 그 다음에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왔거든요. 코데지 컴바인은 동시효과에 좀 올랐네요. 자, 이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애국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모나미, 그 다음에 신성통상, 그 다음에 코데지 컴바인, 요렇게 하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코데지 컴바인은 그래서 3.5%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코데지 컴바인이 먼저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나미는 시간으로 밀렸고, 신성통상은
신성통상은 시간으로 보합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순서가 커데지 컴바인, 그 다음에 이슈가 계속 먹힌다면 커데지 컴바인, 그 다음에 신성통상, 그 다음에 모나미 순서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미지스. 이미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판에 이렇게 확 떨어져서 올린 걸 수도 있고요.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이고, 보통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관자라고 돼 있는 종목 있죠.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량한 종목을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좋고, 초보자분들은 도체적으로 매매를 할 때 만원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동전주도 좋고 1,000원짜리도 좋고 10만원짜리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은 한 3만원, 2만원에서 3만원짜리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DPC는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간으로 다시 19,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2만원 돌파하나 보세요. DPC 같은 경우는 스틱과 합병해가지고, 지금 스틱과 합병하면, 일단은,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DPC 스틱과 합병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랩 관련한 이슈도 있어요. 그쵸? 그랩 관련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쵸? 그랩 방탄 투자 요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YG버드. 자, YG버즈라는 종목은 저희가 매매를 잘 안 하는 종목이에요.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번 튀었다가 떨어졌고, 금요일날도 거래량이 약 100만 주 정도는 터졌는데, 우린 별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 뉴스가 없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광고 기획하고 있는 회사고, 예전에 틱톡이랑 광고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지금은 특별한 이슈 없다. 그냥 단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발 이슈 치고는 꽤 세게 올라왔습니다. 2015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상한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밀린 거거든요. 아마 조막손이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었나봐요.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물량이 나와서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상한가에 물린 사람들 꽤 많아요. 자, 서플러스 글로벌. 자, 서플러스 글로벌은 제가 금요일날 장중에도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지게 빼버렸던 종목이거든요. 저도 이거 당한 것 같은데, 하여튼 뺄 때는 겁나 뺍니다. 어쨌든 서플러스는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이죠. 중고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슈, 그것 때문에 지금 제주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계속 이슈가 돌고 있어요. AD 칩스 같은 종목들. 근데 실제적으로 크게 상승하진 않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긴 한데, 왜 얘네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모베이스 전자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해서 이슈가 돌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안 튀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또 한두 종목 정도는 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을 딱 보면 일단 KCC 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 관련한 거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웹젠 계속 보시고요. TSI 물론 보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한국 BNC는 350억짜리 삼자배정 유상증자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커데지 컴바이나 이거는 애국 관련한 종목들 이슈 먹히나 봐야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DPC는 그랩 관련한 이슈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틱이랑 합병을 갖다가 한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4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4월 9일 상한가 이슈와 같이 통합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 다음 주에도 모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